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1월 28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네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어, 일단 꼭 감기 안 걸리기에 조심하시고, 요즘 몸살도 그냥 몸이 근육통과 함께 지끈지끈 다가오면서 잘 안 떨어지는 거 꼭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시장의 열기로 몸살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일단 마감했던 미국 시장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 다 올랐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이 좀 힘을 냈네요. 그리고 또 S&P 500까지 다 강세로 보이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먼저 고점 돌파했다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나스닥은 오히려 조금 주춤했다가 더 빨리 돌아가면서,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역할을 했죠. 가장 강했고 이게 견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이 저항대 23,700을 안착하는 것인가 라는 쪽으로 보는데 의외로 거래는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다시 거래가 탁 늘면서, 그러니까 돌파하는데 일단 관심이 살짝 떨어진 거죠. 늘면서 위쪽으로 탁 돌아가면서 24,000 안착이 되는지, 요게 제일 중요한데, 요때가 마침 실적 발표 들어오고 있고 FOMC 들어오고 있고 또 거기다가 셧다운, 이것도 대기하고 있고 그래요. 기대하는 거, 실적은 기대를 좀 해볼만 하고, FOMC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딱 각이 서 있어서 잘 모르겠고, 셧다운은 지금 뭐 이제 협의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돌파한 거 시원하게 가줄지 이거는 또 보셔야겠죠. 아마 영향이 가게 되면, 미국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게 되면 우리도 당연히 여파는, 적어도 시가는 영향을 미칠 걸로 보는데, 지금같이 강력한 관심도가 높은, 그리고 또 수급이 강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 쪽에서 아주 조정이 크게 받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저희는 또 29일 또 실적 발표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주 중요한 이번 주 한국의 이벤트죠. 이걸 잘 이겨내고, 아니면 이걸 통해서 뭔가 또 확산이 나올 수 있는지, 그냥 지금은 이걸 통해서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이게 힘을 내서 또 변화를 가져갈지, 아니면 세론으로 나올지, 뭐 여러 가지 흐름들을 한번 또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고요. 내용들 한번 또 잠깐 볼까요? 일단 미국 시장 내용들로 보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달러 약세입니다. 달러가 오랜만에 1% 이상 빠지는 것도 보면서 달러 약세로 간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고, 이제 95.6. 엔화가 약세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미라라고, 맞죠? 이거 미라라고 이벤트? 미라라고 협의체? 이게 발동되면서 일단 미국은 지금 아시아 쪽의 환율들, 그러니까 엔화, 대만 달러, 그리고 한국의 원화, 이쪽에 대해서 약하게 약세로 계속 가는 것에 대한 경계감을 갖고 있다. 이거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하면서 뭔가의 일말에 영향권을 이어지면서 그 이후부터 어떤 액션들이 좀 이행되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가고 해당 통화들이 이제 강세로 가는 기반을 다시 마련해주는,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이제 액션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쪽들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되면은 원화도 1430원, 지난번에 1480 저항 3번, 1430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이탈되기 시작하게 되면 외국인도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레벨에서 그러니까 더 원화가 강세로 간다고 생각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매수가 들어오겠죠. 근데 매수가 들어온다? 일단 반도체 들어오겠죠. 가격이 이만큼 올랐는데 전혀 똑같은 거죠. 많이 올라서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근데 더 올라가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와 상관없이 환차익을 계산을 하고, 아니면 아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배수를 따진다 그러면 아직까지 국내 반도체 회사들이 뭐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딱 접합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올해 나올 실적들을 본다, 뭐 130조, 뭐 150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비한 시총을 보게 되면 아직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반응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일단 환율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어떤 자극을 하는지 이것도 오늘부터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1430원 지난번에 지지권이었어. 거기
바텀이었어. 그래서 거기서 가서 만약에 또 다시 올라올 걸 걱정한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또 반응할지도 중요할 것 같아. 지금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달러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현상 또 가상화폐도 슬슬 돌아갑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지금은 이더리움이 차트가 더 좋아요. 차트가 좋다고 얘기하니까 조금 마바라 같은데, 네. 쭉 빠졌다가 이게 재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 라인들을 깔끔하게 돌파하는 거 보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더 마음에 든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예, 그렇다고 코인을 뭐 지금 여기서 뭐 세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냥 있는 것만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10년물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4.2대에선 쉽게 이탈 안 하네요. 워낙 올라오는 데가 어려워서 그런지 금리까지도 넉넉히 떨어져 줘야 근데 변화가 좀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일단 유가는 다시 62달러대 그래서 여전히 좀 비싼 60달러대 밑으로 가야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가스는 다시 또 밀리고 있고요. 금이 또 강한데 은 구리가 좀 약합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가상화폐가 올라가다 보니까 차익 실현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아무튼 원자재 쪽은 은이 조금 오버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게 한풀 꺾이고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이 들어오는지 이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반도체가 시장을 끈다. 빅테크와 반도체가 끈다. 요게 되게 중요한 흐름들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는 좀 약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피해 금융주 한번 나왔고 이런 유나이티드 헬스 나왔고 이런 모습들이고 그 밖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 내일부터죠. 29일부터 28일 오늘 오늘장부터 예. 미국은 오늘 어렵네요. 네, 이런 쪽인 것 같고 내일 이제 대거 실적이 나오는 과정 쪽에서 29일이 그래서 중요한 날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AI 투자 계획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나올 텐데 가장 중요한 건 KPX 투자 계속 이어가느냐 그와 수익성 크기 이상 없느냐 이걸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싱가포르에 240억 달러 10년 동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한 1년에 2억 4천 2억 4천 2억 달러 정도 됐죠. 예,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10년 치고 나면은 커 보이는데 1년 단위로 보게 되면 그게 크지도 않은 것 같은 뭐 이런 쪽인데 아무튼 이제 설비 투자가 슬슬 시작이 됐다라는 쪽들이고 하이닉스도 미국의 공장 투자 관련된 쪽으로 어제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내일 실적 발표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KPX 투자도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외에 시장에서 또 바라보는 거는 여기서 밸류를 지금 비싸다고 생각 안 하는데 지금 비싸지 않은데 주주 가치만 조금 더 자극시켜 주게 되면 주가에 대한 반응들이 나올 게 아니냐. 돈을 이렇게 많이 벌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너희들도 주주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삼성전자 특별 배당, 하이닉스도 거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 가능성이 나오는데 이게 소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매입 소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매입해서 이거를 ADR 쪽으로 가는 쪽에 기반을 마련한다. 하이닉스 난리 날 거예요. 하이닉스가 훨씬 더 기대감을 키우긴 좋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가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게 또 시장에서 혹시나 기대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기까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 5%대 올라갔고 램 리서치 어제 어떤 우리 분께서 램 리서치보다 레몬 리서치 요런 멘트 좋아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게 표현해 주신 분. 램 리서치보다 웨스턴 디지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모두 다 웨스턴 디지털은 실적까지 잘 발표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일단 뭐 SSD 쪽 괜찮다. 그리고 또 낸드 또 업황 강하게 돌아서고 있다. 이런 쪽들. 그러면은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 쪽도 강하다. 우리가 소부장이 생각보다 좀 덜 갔다는 느낌이에요. 지금 해외 종목들에 비하면 그게 계속 시장이 자금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만 가다가 이제 이것도 예전에는 달랐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보다는 소부장들이 훨씬 더 탄력들이 좋았는데 이번 사이클은 조금 바뀌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뒤늦게라도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이쪽을 더 챙겨보는 거죠. 조금 있다가 좀
자세한 걸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딱 그겁니다. 일단 지금 D램 쪽에서는 지금 업체 쪽에서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일단 노광 쪽들. 그러면 노광으로 이제 패턴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뭡니까? EUV죠? 이렇게 되면 EUV 관련된 쪽들은 FST, SNS 텍 이런 쪽들이 딱 주력으로 잡고 거기다가 이제 소재까지 흥을 낸다. 그럼 동진 세미캠 같은 포토레지스트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랜드에 대해서 강하게 변화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은 랜드 쪽은 지금 일단 업황이 돌면서 이쪽에 대한 생산도 같이 늘게 되는 관점이라고 해서 이쪽도 신경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증착, 시각 쪽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원희가 EPS 이런 것들이 강하게 들어가면서 랜드도 들어온다. 테스 있죠. 이런 쪽이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향과 또 하이닉스 향 다 같이 생각하면서 본다 그러면 유진테크 이런 회사들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조금 더 이 공정적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한솔케미칼 가다가 조금 꺾였죠. 그러다 후성 이런 것도 이것 같은 경우도 결국엔 다 낸드 쪽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뭐 낸드만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낸드가 확산됐을 때 조금 더 강점을 볼 수 있는 회사들은 이런 쪽이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거기다 또 패키징 테스트죠. 이것도 무시 못한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쪽들도 어제 하나마이크론 어제 에어클래스에 또 아주 오래 끌어온 종목들 어제 20%나 올랐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연관돼서 또 이제 하나모터리얼즈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되면서 분위기 나쁘지 않은 모습들이고 이것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게 되면은 삼성에서 파운드리 쪽에서 속도 난다라고 되면 파운드리 관련주도 보셔야겠죠. 이쪽도 보게 되면 가온칩스 그리고 또 AD 테크놀로지 또 신규 성장 세미5 이런 쪽들도 같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다 모자 디자인 솔루션 DSP 쪽들이죠. 이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또 파운드리에 연결되는 두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조를 보게 되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면서 그리고 또 당연히 HBM도 있죠. HBM도 있는데 이거는 뭐 조금 식상하다 보니까 근데 물론 앞으로 필요한 거긴 합니다. 근데 HBM이 과거만큼 강하게 또 부각을 물론 나쁘지 않아요. 또 계속 실적하고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HBM이 지금 주가가 HBM 가격이 옛날만큼 그렇게 막 비싸서 와 이게 영업이익률을 얼만큼 끌어올렸네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D램이나 낸드가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여기 수익성도 만만치 않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굳이 HBM을 보는 것보다 이쪽을 봐도 이쪽만 잘 챙겨도 그 정도만큼의 수익성이 나오네 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챙겨 주시고 시장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시면서 또 이거 말고도 한 4, 50개 더 있습니다, 종목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일단 나머지가 가기 시작하면서 조금 힘을 내나? 라고 했었을 때 같이 한번 대응을 해보신 것도 지금같이 코스닥과 종목 장세가 강할 때 저희가 한번 봐야 될 흐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동차주도 많이 올랐어요. 지금 GM이 예상치 없는 가이던스 쪽에서 주주환원. 한국의 현대차는 로봇 쪽의 밸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요즘 주주환원 쪽으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GM 9%, 포드 3%. 요즘 포드보다는 GM이 훨씬 더 세요. 이런 쪽으로 나와서 그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현대차도 오늘 자극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현대차는 너무 격렬하게 보지 마세요. 지금 한번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다고 그래서 지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데 와 이제만큼 상승 지금부터는 상승 각도가 중요합니다. 각도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그대로 움직이는 것보다 약간 밋밋한 각도 쪽에서 한번 밸류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한번 이렇게 각도상으로 지금보다 더 가려고 그러면 더 센 각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관점 쪽으로 가기에는 어느 정도 알려진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그런 정도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좀 약간 슬로우하게 움직이는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는 이거를 적정하게 들고 이번에 현대차 가는데 내가 못 대응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이번에 올라가는데 현대차를 너무 과열차게 담았다 그러면 좀 줄이세요. 아니면 수익 좀 챙기고 다른 데로 가볼까? 현대차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를 했다가 현대차가 5천선의 주역이었어요. 그러다가 좀 쉬는데 다시 5천선 안착하고 끌어올린 거는 또 반도체입니다. 공이 그렇게 가는 모습들이죠. 그러면 현대차의 역할도 물론 당연히 중요했고 그러면 추가로 5천선 안착해서 다음 레벨로 갈 수 있을 때 누가 주역이 될 것이냐 라고 보게 되면 일단 반도체 빼면 안 됩니다. 플러스 알파가 또 나와야겠죠.
그게 뭘까라는 쪽에서 안간 종목들이 강하게 또 과열차게 움직이게 되면 또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혹시나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안간 인터넷 종목들이 또 이런 걸 끌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다 지금 비슷비슷하게 올라왔는데 아직 5천 시대만큼 걸맞게 올라오지 않는 종목들이 있다. 않은 섹터들이 있다. 이런 게 부각받겠죠. 그런 게 될 가능성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빅테크 기업들이 관심이 높아진다. 그럼 이런 쪽들입니다. 그러면 네이버를 필두로 해서 이런 쪽들이 들어오나 그러면 이게 또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소프트웨어죠. 예, 이런 쪽들 종목들 한때 AI 소프트웨어 각광을 받다가 전혀 이번에는 반응이 없다가 그래도 빅테크 기업들 같은 소프트웨어 쪽들이 부각받는다. 움직일 준비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게 뭐 솔트룩스 뭐 이런 것들 과거에 한때 좀 강했던 쪽들 있죠. 이런 모습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네이버의 강세와 함께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투자 아이디어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쪽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하다가 한국 하다가 정신이 없네요. 예. 하지만 통합된 균형된 시각으로 시소 게임 잘하는 시각으로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예. 그리고 UPS는 이제 넘어가고요. 예. 이런 모습들이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정부의 역할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또 보여주는 것 같다. 정부랑 같이 사업하게 되면 정부의 입김에 맞는 영향받는 사업들은 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골드만삭스에서는 투자자들 위험 선호가 5년 만에 가장 높다. 그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소비자 신뢰지수는 12년 만에 최저 컨퍼런스 보드 겁니다. 안 좋아요. 이런 거 안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금리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또 아이스 이민국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사태가 나오게 되면 이게 심리를 좋아지게 할까요? 그러면 태평성대 마음이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왠지 불안불안한 거죠. 예, 그리고 또 약간 이 해당되는 이분들 불법이민 또 관련된 계층들은 숨어 있을 테니까 그럼 어떻게 소비가 들어오겠습니까? 뭐 이것도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 쪽에서 여러 가지로 보면 미국의 소비자가 지금 해결될 거는 금리인 것 같,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해결돼야 될 거는 금리인 것 같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90을 하회했네요. 네, 그런 모습들은 부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고 요 얘기는 또 나오네. 세금 포함급이 평균 $1,000 될 것이다. 그러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이건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가지고는 뭐 어떻게 볼 수가 없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돈을 좀 직접적으로 지급하려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중간 선거를 앞두고 돈을 푸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소비 심리는 좋아지고 일시적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하게 되면 물가를 자극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를 못 올리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또 못 올린다. 삶은 팍팍하다. 소비자 신뢰지수 안 좋다. 이런 쪽으로 가는 연결고리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들이고 게다가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 이거는 일단 장 초반은 살짝 영향을 받았지만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닌 게 타코 얘기들 또 보니까 내부적인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도 있다 보니까 자꾸 그걸 밖으로 돌리려고 하는 또 이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것 중에서 또 하나 캐나다랑 기분이 나빠요. 지금 캐나다로 지금 우리가 잠수함 수주하려고 독일하고 딱 붙어 격돌하고 있는데 독일과 같이 격돌하고 있는데 캐나다는 딱 이제 자기가 우위다 보니까 막 던져요. 우리도 고용 창출할 수 있을 만한 산업들 줬었으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와서 우리한테 공장 좀 주어주면 이거 좀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하다 보니까 독일은 옳구나 폭스바겐 가겠습니다. 현대는 현대차가 공장 짓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따기 위해서 지금 총출동하고 있는 독일과 한국의 지금 현재. 근데 일단 공은 캐나다와 독일 이렇게 나토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 이쪽으로 팔은 안으로 굽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단가나 아니면 또 기술력은 독일이 앞설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기술력 쪽에서 어느 정도 밸류체인과 납기 아니면 독일은 지금 솔직히 기술력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많이 좀 제조업이 많이 좀 위축되거나 망가져 있어요. 그거를 생각해보면 또 거기다 전기료 가지고 좀 변동성이 좀 큰 나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거로 본다 그러면
독일보단 한국으로 오는 것도 괜찮은 선택인데 가장 걸린 게 이거예요. 나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정은 3월 중에 날 걸로 3월 안으로 예, 아마 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지금 이제 총력전을 펼치는 걸 보다 보니까 아마 결과는 그때쯤 좀 나오겠죠. 네, 그런 쪽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야간 선물이 또 한 1%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변화인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 또 1%면 보자 5,130, 5,100 이상으로 또 시작을 하네요. 요즘은 또 코스닥도 안 떨어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으로 보게 되면 기관이 딱 받치고 거의 코스닥 3일 연속으로 조단위 사고 있다. 엄청난 변화죠.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흐름들 기관 또 수급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쪽들은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코스닥 같은 쪽들은 기관의 영향력들이 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단위로 사다가 만약에 매수세가 좀 뚝 떨어진다 그러면은 약간 조정 아니면 조정보다도 묵직해지면서 섹터가 다 가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좁혀질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은 오늘 매수가 가담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 이제 기관이 약간 차익 매물 나온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쪽에서 일단은 분위기는 여전히 확장세로 가고 있다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고 오늘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까지는 보겠죠 적어도 예,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요. 바로 또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일단 환율 안정이 나오는 현상들을 또 설명할 수 있는 게 국민연금 해외 투자를 줄이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무역보험, 신용보증기금 모두 다 정책기관도 해외 자산 비중을 축소하겠다라는 쪽에 동참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러면 파는 거죠. 거기 팔게 되고 들어오고 그러면 환율이 원화가 그 수요가 좀 높아지면서 나오는 원화 강세 이것까지 얘기한다 그러면 정부가 생각보다 좀 올라간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에 따른 영향들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1,400원, 30원은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400원대 초중반대까지 쭉 들어오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1,300원대까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트렌드가. 근데 일단은 1,400원대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슬슬 또 미국 종목을 전혀 안 했었는데 미국을 안 했었는데 만약에 하겠다 생각하게 되면 요만큼이라도 이제 환전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요런 얘기는 또 이제 국뽕을 막 차오르게 하는 그런 얘기죠. 핀코라는 회사가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입니다. 이런 쪽에서 경제 전망을 하면서 한국을 AI의 가장 저평가된 수혜국으로 보고 있고 거기다가 25% 인상하고 뭐 환율 이제 관세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관세로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분위기는 오히려 관세보다 AI와 그리고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거를 또 지켜봐야 된다는 쪽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 구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충격 방어할 기술적인 우위 뭐 이런 쪽들 그렇게 나온 것 같고 빅테크보다 싸다 이런 쪽들 그래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쪽들이 이제 그런 그들의 시각들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봤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지금 상위 1% 고수들 이걸 분석을 하는 쪽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였더라? 이게 요 데이터가 아마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오는 데이터네요. 가끔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는데 고수의 픽 뭐 이렇게 나오면서 보는 것 같은데 11시 현재 11시 1월 17일 11시 현재까지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뭘 사는지 근데 금액상으로 뭐 테스 이런 거 들어오네요. AD테크놀로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들이 사는 종목들이 왜 이런지 반도체 쪽들을 또 보고 있고 현대마린 솔루션 이런 건 좀 특이하네요. 이런 거 들어오고 있고 이제 결국에는 조금 탄력적인 자동차 쪽에서 글로비스 보고 있다 라는 쪽들인 것 같고 LG노텍은 실적과 확인하고 빠지다 보니까 일단 들어가 라는 쪽으로 나오는 것 같고 이제 종목들이 그렇게 완전히 뭐 대형 쪽들보다는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쪽으로 들어온다는 게 눈에 띄는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티스는 하락하니까 또 받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도 고점이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1, 2위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소부장 쪽에서 관심이 여기 유진테크도 여기 또 있네요. 예, 이런 것도 보이고 있다. 예,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일단 GS3도 있긴 있는데 이제 칠러 쪽이죠. 이쪽도 수주만 어느 정도 확인하게 되면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보고 있는데,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삼성전자급보다는 조금 더 줄이고 일단 협력사 소부장 쪽으로 좀 더 넘어가고 있다는 쪽으로 그들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게 맞다고 보는 견해인데 맞다기보다도 그렇게 트렌드가 맞춰진다고 보는데 만약에 지금 이쪽으로 수익이 많이 나 있고 이쪽으로 포지션이 꽉 차 있다 그러면 저도 한 10% 정도는 요거 뭐 10%가 되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소부장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견해 여전히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요거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얘기인데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단독 보도긴 합니다. 지금 일단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들어간다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테슬라 외에 또 중국 내 다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아니 기술력은 너희들도 괜찮잖아. 배터리 기술력이 있는데 왜 LG에너지 솔루션 거를 그렇게 관심을 갖니?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LFP 쪽에 강점 있는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왔고 상대적으로 NCM 계열은 좀 위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LFP를 딱 넣어버린다. 충전은 자주 해야 되고 효율은 떨어지다 보니까 무겁고 그런 쪽에서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리고 NCM 계열 적어도 4680 배터리 정도까지 원통형 쪽으로 원통형이나 그거에 맞게 각형은 좀 어렵죠. 지금 좀 늘린 상황 쪽에서 그래서 원통형 쪽에 초점을 맞추고 움직인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들이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면 밸류를 딱 가져오기에는 좋은 입지이긴 한데 실적만 이게 좀 어느 정도 안 좋으면 적자가 아니고 흑자 기조가 유지만 됐다고 하게 되면은 이거 밸류 받았을 겁니다 많이. 근데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 결국에는 전고체로 갈 텐데 전고체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CATL이나 토요타가 없었다고 보는데 전고체가 아직은 상용화되기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좀 오래 걸릴 거, 약간 더,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로 보다 보니까 오히려 NCM 쪽에 이걸 더 챙기는 분위기가 나와서 LG에너지 솔루션이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인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슬슬 또 2차전지도 쉽게 죽지 않아. 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겠죠. 이런 쪽들과 함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테슬라 실적에서 보여줄 ESS는 계속되고 있다. 성장은. 라고 하게 되면 그와 연결된 또 LG 솔루션의 역할 생각하게 되면 요 두 개 다 봤을 때는 또 2차전지를 또 이제 레벨업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이라고 적어도 추세는 맞춰갈 수 있는 조건들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특이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알테오젠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볼까요? 예, 보게 되면 알테오젠 시총이 21조, 에코프로비엠이 20조, 1조 차이밖에 안 나요. 와, 알테오젠의 굴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이사 간다고 그랬더니 사람을 이렇게 취급해? 이런 쪽인데 갈 사람 가시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치열해질 것 같아요. 이쪽들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AB 여기랑 좀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근데 그러면 2, 3위가 1위로 가는 거, 그럼 에코프로가 또 1위로 가는 거, 그러면 지금 요 정도 ABL 바이오, 레인보틱스 여기 또 치고받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쪽에서 또 삼천당제약 밑에는 이제 10조대 이하라고 하게 되면 요 라인급들이 또 치열한 거죠. 그런 쪽에서 매일매일마다 또 위치가 바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면 중간급에서 지금 또 많이 올라왔어요. 리더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6조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요게 들어오게 되면 또 삐집고 들어오는, 이제 원익 IPS도 또 이제 5조대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또 삐집고 들어올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요. 그런 쪽에서 코스닥의 지각 변동이 계속 나오면서 그러면 그래 그러면 강한 섹터가 있네. 그러면 또 이왕 시가총액 좀 상위권 쪽에서 뭐 하나 좀 볼까라고 하게 되면 거기와 연결시켜서 또 매매를 흐름을 찾아가는다. 이것 또한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겠죠. 이렇게 일단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요런 거 BTS 공연을 더 해달라. 대통령이 직접 한국 정부에 요청할 정도다. 지금 이번에 풀린 게 약 한 15만 장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멕시코 쪽에. 근데 100만 명이 보고 싶어 한다. 이러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BTS의 추가 콘서트 개최를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고 있고, 대형 스크린 설치가 이렇게 되면 티켓을 왜 사요? 그런 거죠. 약간 프리미엄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형 스크린 설치를 해서 좀 하게 되면 이것도 돈 받아야 되나? 뭐 아무튼 그렇긴 한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요거는 우리도 시작을 BTS 공연 시작이 광화문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쪽들로 보게 되면 일단 큰 이상은 없이 실적의 업사이드는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지금 하이브를 바라보는 게 좋겠다. 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지금 소비주 관련된 쪽들은 또 주춤하더라고요. 지금 이쪽으로 신경 쓸 게 없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물가 추세는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단기 평선 한 번도 깬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올랐지만 사고 싶은 쪽들은 살 수 있는 거죠. 거래 주는 거 당연한 거고요. 거래가 딱 들어간다 그러면 지지하고 또 올라가겠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하이브는 뭐 이상이 없다라는 쪽으로 올해 EPS 상승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면 42만 원대가 역사적 고가인데 넘어갈 흐름들을 보여주겠다라는 쪽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뽕과 함께 하이브도 화이팅, BTS 형님들 화이팅 이런 쪽의 느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요즘 보게 되면 시장이 이제 넉넉하게 코스피 5천, 코스닥 1000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서 좀 살 만큼 사서 계좌도 좀 올라오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는데 그렇게 못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좀 종목 장세나 이런 쪽들이 활발히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하고 좀 더 계좌를 보강시키게 되면 솔직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온 것만큼 그렇게 크게 안 부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조금 더 이제 트렌드 맞춰가서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성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런 때가 또 종목적으로는 기회가 되면서 잘 잡은 종목 한두 개가 또 갑자기 계좌를 또 끌어올려서 아유 좀 나도 좀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죠.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포모에 잡히지 마시고요.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마시고 계속 기회를 찾는다는 입장 쪽에서 같이 뛰어보시게 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좀 챙겨놔야죠. 힘내시길 기원하면서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 대한 힘. 감사합니다. 또 내일 7시 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